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132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확률이 0.02%에 불과하다면요. 다 아시겠지만 동화 같은 우승을 거둔 레스터시티의 얘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레스터시티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깜짝 우승을 거두며 영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축구 역사에 남을 최고의 언더독 우승팀 레스터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프리미어리그는 말 그대로 쩐의 전쟁입니다. 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의 연간 중계권 수입은 3조가 크게 넘으며 이는 20개 구단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또한 티켓 및 스폰서십 수입이 발생하여 각 구단은 평균 2천억 원 이상의 연간 수입을 거둡니다. 이는 중위권 팀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세계 축구 리그 중 가장 큰 중계권 수입을 거두는 데다가 순위별 차등이 작아 중위권 팀들도 경쟁력 있는 전력 보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우승은 강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팀은 단 6팀이며 레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주요 클럽입니다. 이들에게는 스타 영입이 가능한 막대한 자본과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오는 압도적 규모의 팬이 있습니다. 일례로 1718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6의 수입 총계는 20개 구단 전체 수입의 57.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4개 구단이 42.5%의 수입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경기에서는 중위권 팀들이 빅6를 이기는 현상이 제법 나타나지만 38경기를 치르는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빅6의 견고한 벽을 깨부수는 법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선수단과 감독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레스터는 이들을 제치고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커리어 내내 주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위기의 팀을 맡아 정상화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주로 수행했죠. 무리뉴의 첼시 직전에 라니에리가 있었고 발렌시아의 전성시대 직전에 그가 있었습니다. 라니에리는 구단의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한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레스터 부임 직전에는 그리스 대표팀을 맡아 크게 실패했기에 현지 여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선수 실험을 많이 하여 부정적인 어감의 실험가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정신은 레스터시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캉테를 다양한 위치에 배치한 결과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최적의 자리를 찾았고 모든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4-4-2 포메이션을 완성시켰습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여 빠른 역습으로 득점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를 통해 특히 측면 미드필더 마레즈와 공격수 바디의 포텐이 터졌습니다. 팀으로 완성된 레스터는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마침 두각을 드러내는 빅6 팀이 없어 우승이라는 큰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우승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캉테, 마레즈, 바디는 모두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공격수 제이미 바디는 8부 리그에서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축구하는 아마추어 선수였죠.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바디는 이적, 팀 승격을 통해 차근차근 올라왔고 축구 선수로는 늦은 나이인 25세에 2부 리그 레스터시티에 입단합니다. 이후 바디는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15-16 시즌에는 24골을 넣으며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감독과 무명 선수들의 반란, 이렇게 외인 구단 레스터는 동화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정도 스토리라면 동화 작가도 외면하지 않을까요? 잉글랜드에는 우리나라 도에 상응하는 9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그중 레스터는 잉글랜드의 중동부에 위치한 이스트 미드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웃으로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연고지 노팅엄이 있으며 더비 카운티의 연고지 더비도 있습니다. 여느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 팀 사이에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스터시티는 이들에 비하면 길을 펴지 못하는 구단이었습니다. 노팅엄은 70년대 후반에 2차례 유러피언컵을 들어올렸고 더비 카운티는 그에 몇 년 앞서 2차례 리그 우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레스터는 리그 우승은 물론 없었으며 FA컵에서도 준우승만 4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레스터시티는 15-16 시즌 우승 후 성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안착한 반면 더비 카운티와 노팅엄 포레스트는 챔피언십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 축구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스터시티는 1부와 2부로 오가는 평범한 잉글랜드 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터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들을 길러냈습니다. 잉글랜드 올타임 넘버원 골키퍼 고든 뱅크스는 레스터시티에 8시즌 몸담았습니다. 뱅크스는 1960년대에 레스터에서 활약하며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커리어의 백미는 단연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입니다. 레스터 소속으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고든 뱅크스는 443분 무실점 기록으로 팀의 골문을 지키며 잉글랜드의 유일무이한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선수로는 현재 BBC 축구 프로그램 진행자로 더 유명한 공격수 게리 리네커가 있습니다. 레스터 출신의 리네커는 몸담은 7시즌 동안 194경기에 출전하여 9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84-85 시즌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른 리네커는 팀을 옮겨서도 꾸준히 득점 행진을 이어갔으며 86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6골을 넣으며 대회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리네커는 고향팀 레스터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레스터가 리그 우승을 거두면 속옷만 입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공약했는데 이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식 경기에 출전한 골키퍼 피터 슐튼도 레스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위 루니보다 5경기가 더 많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유니폼 전면에는 매우 직관적인 영어 단어 킹 파워가 적혀 있으며 경기장 이름도 킹 파워 스타디움입니다. 언뜻 보면 슬로건 같은 킹 파워는 태국 최대의 면세점 회사입니다. 1989년 비차이 회장은 사업 허가를 받아 태국 최초의 시내 면세점을 설립했습니다. 태국 관광업의 성장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면세 사업은 성공을 거듭했고 비차이 회장은 6조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태국의 주요 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로 눈을 돌린 비차이 회장은 2010년 2부 리그의 레스터 시티를 인수했습니다. 비차이 구단주는 경기장을 자주 찾아 팀을 격려했고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레스터 지역 아동병원에 기부하는 등 비차이 구단주는 팀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그 우승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기쁨을 선물했죠. 그러나 그는 2018년 불의의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홈경기 관전 후 비차이 구단주는 헬기를 탔는데 이륙 과정에서 헬기의 기체 결함으로 추락했습니다. 비차이 구단주는 60세의 일기로 사망했으나 그가 레스터에 남긴 축구 유산은 영원합니다. 동화 같은 리그 우승 후 레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6강전에서는 골키퍼 슈마이켈의 활약에 힘입어 세비야를 꺾었으며 8강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12위에 그쳤고 이후에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2019년 브랜든 로저스 감독 부임 후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디의 득점 행진을 바탕으로 리그 2위까지도 올랐던 레스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리그가 재개된 후 부진을 거듭하며 5위로 추락했습니다.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눈앞에서 놓쳤죠.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핵심 수비수 최윤주의 징계가 더해져 잇몸으로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을 통해 레스터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슈마이켈, 제이미 바디는 건재했고 메디슨, 히카루드 페레이라, 최윤주는 팀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건재하다면 다음 시즌에는 더욱 발전한 레스터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과연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레스터 동화의 후속편이 다시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언더독 신화의 주인공 레스터 시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가올 프리미어리그 개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